안녕하십니까, 채널 T입니다. 오늘도 조금 편안한 복장으로 집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3달이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4,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보자가 사실 제가 반큰맹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 정도 겨우 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게 되고 또 기획, 스토리 그리고 촬영, 편집까지 이제 혼자 다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은 합니다.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살고 또 팬데믹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끔은 힘도 빠지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외국인 아내와 살다 보니까 이제 정말 속 깊은 얘기가 간혹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제 고민하고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 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힘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도 법치국가니까요. 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의 텍사스 주법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해서 미국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필리핀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필리핀의 법 중에서 이제 외국인 그리고 이제 관광객 그리고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몇 가지 상식적인 법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법 그리고 이제 그 사문화, 그러니까 이미 죽은 법인데 아직은 명시는 되어 있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법 몇 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알려드릴 법은 거의 이제 죽은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아직은 그래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뒤집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 중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필리핀에서는 거지에게 돈을 주면 안 됩니다. 필리핀의 길거리나 어디 가실 때 거지들에게 뭐 먹을 거나 뭐 옷가지나 뭐 이런 건 줘도 되는데 동전이나 지폐를 주면 불법입니다. 아주 웃기는 법인데 이게 아직은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현재 거지한테 돈 줬다고 처벌받았다 이런 뉴스는 거의 10년 동안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법이 남아 있습니다. 간혹 마닐라에서 이걸로 이제 경찰이랑 시비가 붙었다는 얘기는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웃기게도 필리핀에서는 거지에게 돈을 주면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좀 비슷한 건데요. 필리핀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필리핀 사람에게 장기 기증을 하면 불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내가 너무 친해가지고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 신장 하나를 줬어. 이거 불법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불법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웃기는 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 간통죄는 지금도 처벌이 많이 되는 그런 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간통법이 조금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웃기고 좀 이상한 법인데요. 첫째가 배우자의 부정 중에서 여성 배우자, 아내의 부정은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외간 남자와 함께 모텔에 있다가 잡혔다. 바로 처벌이에요. 바로 이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남자 배우자, 남편의 부정은 좀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은 간통죄로 처벌을 받으려면은 남편이 바람핀 여성, 바람핀 상대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첩처럼 이제 그 두 집 살림 하다가 이제 본집에서 알아가지고 이제 간통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 그 부정을 저지른 여성에게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주고 뭐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남성 배우자가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경제적인 지원 부분이 그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항인데 필리핀 간통법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필리핀에서 또 지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여유가 있는 필리핀 남자들이 굉장히 바람을 많이 펴요. 예, 그리고 뭐 좀 못 살더라도 좀 가난한 왜 일반 서민이나 뭐 빈민층 필리핀 남자들도 아니 조금 살다가 막 도망가고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걸 보면 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필리핀 남자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 부분을만 해결을 하면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다라고만 증명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뭐 그렇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 만큼 굉장히 불합리한 간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여성과 아이들,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18세 미만, 18세가 되지 않은 이 미성년자, 아동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외국인분들이 이 필리핀 아청법에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르는데요. 여기 이제 법 조항 중에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그리고 조금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그러니까 이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요게 뭐가 있냐면은 미성년자와 함께 단둘이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이제 해당 이제 사람이 자동차든 모텔이든 자기 집이든 혹은 가게의 식당인데 탁 트인 식당이 아니고 칸막이가 있는 어떠한 공간이든 간에 미성년자와 단둘이 있으면 범죄입니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조항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마닐라 이쪽에 요걸 가지고 이제 셋업 범죄가 많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인 특히 잘 모르니까 외국인한테 이제 그 필리핀 여성이 남성이나 아이와 함께 와가지고 미안한데 우리 애기가 좀 너무 아픈데 잠시 차로 조금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또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좋은 분들이 태워준다고요. 그래 가자 나 병원에까지 태워줄게 아니면 저 앞에까지 경찰서까지 태워줄게 이래놓고 그 부모가 그 목적지 비슷한 데 와가지고 내립니다. 아이를 차에 두고 그리고는 경찰과 함께 손을 붙잡고 오는 순간 이 운전자는 미성년자와 함께 차에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셋업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기 손잡고 와가지고 이 칸막이가 있는 어떤 카페나 이런 데 앉아 있다가 잠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해놓고 들어올 때 경찰하고 같이 오면은 둘이 있었잖아요. 둘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둘이 있는 현행을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영어가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합리적으로 경찰 부르고 뭐 변호사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고 CCTV 자료를 하자. 그 전에는 이 부모가 있었다. 뭐 이게 증명이 되면은 문제가 아닌데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보고 답이 없고 아니면 대화가 잘 안 된다. 아니면 막 겁을 주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법은 아청법. 미성년자와는 되도록이면 사실은 뭐 어떤 그 관계도 만드는 것은 이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히 이제 그 가난한 빈민가촌에 가가지고 애기들 귀엽다고 애들 몇 명 데리고 뭐 하잖아요. 나눠주고 뭐 이쁘다고 예? 하다가 그거 경찰에 신고하면은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와 함께 선행을 베푸시고 또 아이들이나 특히 이제 미성년자들과 이제 어떠한 것을 할더라도 뭐 시장을 가든 학용품을 사주든 뭐 이쁘다고 뭐 콜라를 사주든 꼭 제3자가 함께 하시기를 권유해. 그래서 이제 필리핀 여성이 필리핀 남성이나 뭐 외국인 등 다 합쳐서 이제 결혼을 할 때 필리핀 여성이 18세 이제 성인이죠. 18세부터 25세까지는 이제 필요한 서류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한국에서야 부모님이 반대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네 결혼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사랑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막 도망을 간다든지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여성 18세부터 23세까지의 여성은 부모님의 결혼을 허락을 하겠다. 이 여성의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한다는 서명이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법적인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결혼식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서류를 받아주지 않아요, 시청에서.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면 25세, 23세에서 25세는 이제 결혼 허락을 하겠다는 서류가 아니고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이미 받았다. 난 해줬다. 라는 이제 서명, 부모님이나 법적인 보호자의 그 서류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 서류가. 이렇게 이제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고리타분, 옛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직은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절차가 많으니까 굉장히 조금 신성시 여기는구나. 중요하게. 이런 법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비판은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기독교를 개독이니 이렇게 공격을 좀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필리핀에서는 그 상대방의 종교의 신념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들은 척 만척 리스펙해 존중할게 이 정도로 넘어가야지 그 상대방에게 말로 하든 문자로 하든 절대로 그분에 대한 종교의 신념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선의를 베풀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할 만큼 이제 조금 죽은 법도 많고요. 현재 적용은 안 되지만 살아있는 법 이런 법도 많고 조금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조심해야 되는 이런 법들도 많은 필리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재미나고 사실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필리핀 법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